자, 22년도 3회차 기출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1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다음 시안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여 배열 마인드의 각 칸에 들어갈 값을 쓰시오입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봤을 때, 필드라고 하는 배열, 2차원 배열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배열에다가는 이제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0101, 0001, 110, 1110, 01111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 필드에는 요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요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0000, 0000, 요걸로 해서 초기화가 된 건 거죠. 자, 그리고 요 W라고 하는 것과 H라고 하는 그 정수 변수를 선언을 하고서는 각각 뭘로 이제 초기화를 한 거예요? 4라는 걸로 초기화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요 반복 변수 Y가 0부터 이제 4보다 작을 경우에 이제 계속 하나씩 증가를 시키면서 이제 계속 반복 수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x가 0부터 이제 4보다 작을 경우에 이제 1씩 증가하면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 수행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 그 이유예요. 1번 문제부터 지금 중첩 반복문이 이제 나오게 된 건 거잖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로 하나씩 이제 단순히 대입을 해서 풀려고 하면은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준다라고 해도 좀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냐? 지뢰찾기 알죠? 게임 보면은 그 지뢰찾기 게임의 룰을 좀 알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필드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과 마인드의 배열,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의 기능, 그리고 이 이제 사중 중첩 반복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접근을 해서 그 패턴을 찾아내면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건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알겠고, 이제 그 다음에 if 요걸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if 요 y가 이제 얼마예요? 0이고, 그리고 x가 0일 때. 자, 이게 0이라면은 얘를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지 말라라는 건 거잖아요. continue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 보면은 얘 하면은 0인가요? 우리 필드 요거 0이죠. 지금 봤을 때. 얘가 지금 0에 0인 건 거잖아요. 얘가 0에 0, 얘가 0에 1, 얘가 0에 2, 얘가 0에 3. 그리고 얘가 이제 0에 이제 1에 0, 그리고 얘가 2에 0, 얘가 3에 0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알고 계실까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는 봤더니 0에 0이래요. 자, 지금 봤더니 0이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거 실행하지 마.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얘 다 안 하니까 위에 있는 상위 이제 포문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이제 그러면은 얘는 그냥 0 두고서는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 증가를 시켜라고 얘기를 해서 봤더니 그 다음은 이제 어때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다음 루프문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요 포문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 i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y 빼기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자, 그리고 요 i가 y 플러스 1보다 작을 경우라고 지금 작거나 같을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 뒤에 있는 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플러스 1 하게 되면 1인 건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얘를 실행을 하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있는 거를 또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J는 요거 빼기 요거야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이제 얘네 계산해보면은 1 빼기 1인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J는 0이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건 거죠. 이 조건을 평가를 했을 때 1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2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WH는 이제 4, 4, 0, 마이너스 1 요거에 대한 함수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 건 거고 얘가 1과 같을 경우에는 요거를 실행을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면 되겠죠. 얘 실행을 안 하는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아래 있는 요 함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 거예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h보다 크고 얘 이거 조건 만족해 보면은 얘 어떻게 되냐? i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건 거잖아요. 얘부터 이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false가 돼서 이 조건이 탐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return 0. 0이 반환이 되게 되는 거고 0은 1과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false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건 거예요? j 값이 이제 1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자, 그리고 요 그 j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calculate 이제 뭘 또 조건을 확인을 하는 건 거예요? 4, 4, 1, 마이너스 1 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건 거고 자, 이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얘도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얘도 역시 거짓이기 때문에 i가 0보다 크다 요거에서 지금 이제 false라 가지고 이제 0이 반환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얘도 역시 결과적으로는 false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J2가 돼도 false가 나오고 J3가 되게 되면은 J의 이제 루프문이 종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요 함수를 어떻게 풀어가면 되느냐라고 하면 이 알고리즘은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필드의 요소가 0이 아니라 요 필드의 요소가 0이 아니라 1일 경우에 이제 요 배열, 마인드에서 해당 위치를 중심으로 뭘 더하는 거냐? 3열 범위에 다 1씩 더해주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W하고 지금 H라고 하는 요 친구들은 배열의 행하고 열 그리고 그 길이가 저장이 되어 있는 친구인 거고 요 X하고 Y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행과 열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변수들 그리고 요 I하고 J라고 하는 그 변수들은 그 마인드에서 1을 더할 범위에 그 행과 열을 지정을 해주는 변수인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건 건데 그러면은 저 calculate라고 하는 그 함수는 뭐를 해주는 친구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배열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3행 3열에다가 1씩 더해준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배열의 크기를 만약에 벗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더해진다. 라는 거를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고 있느냐라는 걸 지금 검사를 하는 건 거고 얘가 만약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0을 반환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위치에다가 1을 더할 수 있게끔 리턴 1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알고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되는 건 거예요? 자, 우선 필드가 1인 요소에 지금 더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디냐?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하나씩 더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삼행 삼열에다가 더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더하면은 여기에 1, 1, 1, 1, 1, 1이 될 거고 다 0000이긴 했었는데 더해지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체크되어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삼행 삼열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 여기다가 1, 1, 1 더해주고 자, 그리고 또 여기 체크되어 있는 애를 기준으로 삼행삼열에 1씩 더해주게 되면은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그리고 얘도 1, 얘도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이제 얘를 기준으로 이제 더하게 되면은 1, 1, 1,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를 기준으로 또 더하게 되면은 1, 1, 1, 1, 1,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또 더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1씩 더해주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또 더하게 V가 어딨죠? 얘를 기준으로 이제 또 더하게 되면은 요거 기준으로 또 더해주고 얘를 기준으로 더하게 되면 얘를 또 기준으로 또 더해주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 더하게 되면은 이제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1, 1 그리고 얘네 더하면은 3 그리고 2 그리고 여기도 더하면은 3 그리고 여기는 이제 4 얘는 5 얘는 3 얘는 3 5 6 4 3 5 5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단순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는 좀 없는 문제였었고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가지고 아, 얘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반복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진짜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복문에다 하나씩 다 대입을 해서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게 조금 힘들 수는 있는 문제였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관계대수에 대한 기호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도 계속 봤는데 관계대수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관계대수, 관계해석 요거 정의랑 차이 잘 알아두시고 특징도 잘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대수는 절차적 언어, 관계해석은 비절차적 언어. 자, 그래서 요 관계대수의 기호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우리 합집합. 그쵸? 요거인 거고, 자,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요 빼기 기호. 자, 그리고 카티션 프로덕트는 요 곱하기 기호, 프로젝트는 파이, 그리고 조인 같은 경우에는 요 나비넥타이 모양이었었죠. 자, 그래서 요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디자인 패턴이 정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외우기가 힘든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설계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해결책 모음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뭐냐라는 건데 1번을 봤더니 뭐예요? 얘는 기능을 처리하는 클래스와 구현을 담당하는 추상 클래스로 구별을 한다. 구현뿐 아니라 추상화도 독립적 변경이 필요할 때 브리지 패턴을 사용을 한다. 기존 시스템에 부수적인 새로운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때 사용하면 유용하며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 없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뭐예요? 브릿지 패턴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봤더니 얘는 한 객체의 상태가 변화하면 객체에 상속되어 있는 다른 객체들에게 변화된 상태를 전달해주는 패턴이다. 1대다 관계를 가지며 주로 분산된 시스템 간의 이벤트를 생성 발행을 하고 이를 수신해야 할 때 이용을 한다. 이거 뭐예요? 그쵸, 옵서버 패턴이죠. 자, 우리 디자인 패턴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어떻게 나누어지죠,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디자인 패턴. 생성, 구조, 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이때 제가 행위가 제일 많으니까 생성과 구조를 외우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생성에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 있죠? 빌더, 프로토타입, 팩토리 메서드, 추상 팩토리, 싱글턴 이런 것들이 있고 빌더의 특징은 각 개체의 각 단계를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개체, 단계별 구성.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객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도록 한다. 즉, 그 기존 객체를 복사하겠다라는 약간 시제품 만들 때 우리 프로토타입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고, 팩토리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객체 생성을 이제 팩토리 메소드로서 위임을 함으로써 런타임 시에 객체 생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추상 팩토리는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을 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며 얘도 역시 런타임 시에 객체 생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싱글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도 풀어봤었죠.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하나만 존재하도록 해가지고 그 클래스 인스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그리고 구조 패턴에는 뭐뭐 있었어요? 브릿지, 데코레이터, 퍼사드, 플라이웨이트, 프록시, 컴포지트, 어댑터 이런 것들이 있고 행위 패턴에는 중대자, 인터프리터, 반복자, 템플릿 메서드, 옵서버, 상태, 비지터, 커맨드, 전략, 메멘토, 책임 연수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셔야 되고요. 종류가 좀 많아가지고 외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단 출력문의 서식을 준수하시오 예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봤더니 메인부터 봐야 돼가지고 봤어요. 자, 그랬더니 리절트라고 하는 그 배열과 연결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 길이가 5인 정수 배열을 생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배열은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ARR의 각각의 요소가 몇 번째로 작은지 저장할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5인 정수 배열 ARR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 놓고 77, 32, 10, 99, 5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해서 초기화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 거죠. 자, i가 0일 때 0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5보다 작을 경우 반복문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첫 번째 루프문은 0부터 4까지 이제 하나씩 증가될 예정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얘 보게 되면은 리절트 지금 0인 건 거잖아요. 리절트 0은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J를 봤더니 중첩 반복문이라서 J는 0부터 어디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아, 얘도 4보다 작을 이제 4까지 0부터 4까지 실행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봤어요. 자, 봤더니 이제 뭐래요? if 만약에 지금 ARR 0이라고 하는 게 ARR 0보다 지금 작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거예요? 바꾸겠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리절트 0 i의 값을 1을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건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ARR i가 얼마나 작은지 지금 보겠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볼게요. 자, i가 0일 경우
이제 i가 참이기 때문에 이제 리절트 0에다가 뭘 대입을 하나요? 1을 대입을 해주고 이제 j를 0부터 반복을 할 겁니다. 자, j가 0일 때 얘 실행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0과 0이 크다. 이거 false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실행하지 않고 다음 루프문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j가 1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ARR 0이라고 하는 거랑 1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라 가지고 다음 루프문으로 이동을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j가 2가 됐어요. 자, 2가 됐을 때 참이네 이러고서는 이제 얘를 실행을 하려고 해서 봤더니 이제 어때요? 0은 2. 자, 얘가 얘보다 크다. 자, 얘가 작다죠. 77이 10보다 작다. 자,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또 다음 루프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j가 이제 3일 때 얘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77과 99를 비교를 했어요. 자, 그럴 때 지금 얘 참이죠. 99가 지금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절트 0의 값을 어떻게 하겠다? 1을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의 값이 뭐가 된 거예요? 2가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봐요. 자, j가 4가 됐어요. 자, 4가 됐을 때, 얘 봤더니 77과 50 비교했는데, 이거 거짓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루프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루프문이 이제 끝났으니까 4까지만 하고 5가 되면은 얘 탈출해야 되잖아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i를 다시 1 하나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줍니까? 리절트 1은 1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 j가 이제 0일 때 비교를 하죠. 자, 그랬더니 어때요? 이제 1과 요 0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얘가 더 큰 거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값 하나 증가시켜주고 자, 그리고 j가 1일 때 이제 비교를 했더니 이제 어때요? false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고 32랑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같다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32랑 10이랑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32가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거짓이라 가지고 얘 실행하지 않고 32랑 99랑 비교를 했을 때 얘 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절트 1의 값을 증가를 시켜가지고 2가 3이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봤더니 32랑 50을 비교를 했을 때 얘도 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절트 1의 값을 하나를 증가를 시켜가지고 4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 이거 뭐 구하는 것 같아요? 그 값이 그 ARRI가 그 배열에서 몇 번째로 작은지 지금 계산을 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77 같은 경우에는 얘가 두 번째로 작다라는 거. 얘보다 큰 거 99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작다. 32는 몇 번째로 작다? 네 번째로 작다라는 건 거예요. 4까지 올라갔으니까. 자, 그리고 10은 몇 번째로 작다? 이 중에서 다섯 번째로 작다라는 건 거고 99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제일 크니까 첫 번째로 작다. 자, 그리고 요 50이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로 작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요소가 몇 번째로 작은지 계산하는 결과인 거였었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값을 출력을 한다라는 건 거잖아요. 이 K0부터 요 0부터 4까지 이제 R1, R0, R1, R2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하나씩 출력을 할 테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또 콤마를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 답을 보내주실 때. 자, 이렇게 하면은 오답이죠. 자, 왜 그래요? 따로 뭐 콤마 찍으라는 그런 프린트 F 출력하는 거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었잖아요. 줄바꿈 하라라는 의견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붙여져가지고. 자, 그리고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지금 서브네팅 하는 거 구하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네트워크 주소가 192.168.1.0/24일 때
애플 SM에 3개로 분할을 했을 때 두 번째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 IP를 10진수로 변환한 값을 작성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슬래시 뒤에 있는 숫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브넷 마스크에 대해서 1인 개수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실까요? 1이 총 24개라는 건 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또 하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저 FLSM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셔야 되거든요. FLSM이 뭐냐? 서브넷의 길이를 고정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얘를 한 개로 분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몇 개의 호스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256개의 호스트. 따로 서브네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거고, 만약에 FLSM을 2개로 분할을 하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분할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서브네팅에는 이제 0부터 127까지 이제 128개씩 분할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128부터 255까지 될 거고. 자, 그리고 요거를 지금 3개로 분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3개는 안 되고 4개로 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쪼개지 않고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255인 거고, 서브넷으로 나누겠다. 나는 첫 자리만 사용을 하겠어 라고 하면은 1, 0, 0, 0, 0, 아니죠. 죄송해요. 이제 0과 1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리가 0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0, 0, 0, 0, 0, 0, 0, 0부터 0, 1, 1, 1, 1, 1,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요거인 거. 0부터 127까지인 거랑 1, 0, 0, 0, 0, 0, 0, 0 이거랑 1, 1, 1, 1, 1, 1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2개로 쪼갤 수 있을 거고, 만약 그 다음 내가 앞에 있는 2가지 숫자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0, 0, 0, 0, 0, 0, 0, 0부터 0, 0, 1, 1, 1, 1, 0, 0, 1, 1, 1, 1, 1, 1 요거까지 하고, 그리고 0, 1, 0, 0, 0, 0, 0, 0부터 0, 1, 1, 1, 1, 1, 1, 1 그리고 1, 0, 0, 0, 0, 0, 0, 0부터 1, 0, 1, 1, 1, 1, 1, 1 그리고 1, 1, 0, 0, 0, 0, 0, 0부터 1, 1, 1, 1, 1, 1, 1 요거까지 이렇게 해서 한 개로 분할이 되거나 2개로 분할이 되거나, 그러니까 분할이 되지 않고 그냥 100, 256 그냥 하나 딱 쓰던가, 그리고 서브네팅을 한번 이제 잘라가지고 2개로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은 4개로 이렇게 나눠지거나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건데, 얘가 지금 3개로 분할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즉 그러면은 얘 2개는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없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두 번째 자릿수까지 써야 된다라는 거를 아는 건 거고, 자, 두 번째 자릿수까지 쓰게 되면은 4개의 묶음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건 건데, 여기서 지금 3개를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빼고 요렇게 3개 쓰겠다라는 건 거죠. 3개로만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3개 중에서 지금 뭐를 사용을 하겠대요? 두 번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겠대요. 그렇다라는 거는 010000부터 01111111 요거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저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 얘는 64부터 127까지 64개를 갖고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겠죠. 왜냐면은 첫 번째 서브넷은 0부터 63까지일 거고, 두 번째가 64부터 127까지, 그 다음이 128부터 이제 191까지인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두 번째에 대한 브로드캐스트 IP를 10진수로 변환한 값을 작성을 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작하는 숫자가 네트워크 주소다라고 했었고, 마지막 끝나는 숫자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얘 지금 네트워크 주소가 이렇게 나왔고, 얘 뒤에가 24라는 거는 서브넷 마스크가 이제 1111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이 총 24개라는 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 네트워크 주소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요 3개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92점, 168점, 1점, 얘 브로드캐스트니까 맨 마지막 끝나는 숫자 127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6번 문제. 여기 숨어 있어가지고. 자, 테스트 기법 중에서 각 영역의 경계에 해당하는 입력값을 집어넣고 예상되는 출력값이 나오는지 실제 값과 비교하는 명세 기반 테스트 기법을 쓰시오입니다. 자, 얘 뭐예요? 뭐에 대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거죠? 그렇죠. 블랙박스 테스트 안에 있는 경계값 분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 안에는 이제 동등분할, 동치분할, 경계값 분석, 오류 예측 검사, 원인 결과 그래프 기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동등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입력 도메인을 이제 산출되는 그 클래스 데이터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경계값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 조건의 중간값보다는 경계값에서 에러가 좀 더 많이 발생을 할 거야. 그래서 경계값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작성을 하겠다라는 거. 원인 효과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가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내가 그래프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건 거였었죠. 그리고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그 프로그램의 내부 로직을 보면서 하는 테스트. 하얘니까 박스가 보여서. 그리고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내부를 보지 않고서 입력값과 출력값을 확인을 하는 기법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구분을 하고 그 각각의 테스트에 많은 종류의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들까지 같이 외워두셔라 라는 거. 자, 그리고 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데이터 명령어를 적용을 할 경우 알맞는 출력값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얘는 지금 SQL 구문 실행했을 때 이거 값 어떤 거 나와? 라는 건 거죠. 자, 이거는 DDL하고 DML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래요? 자, 여기서 create 사용을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었고 여기서 지금 DML 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삽입을 하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만 주어진 SQL문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1번을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select, 나 조회하려고 하는데 뭘 조회할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중복 제외하고 그 직원 코드 컬럼의 개수, 행을 세고 싶어 라는 건 거예요. 어떤 테이블에 있는 거? 직원 테이블에 있는 거.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 그냥 직원 코드 다 세우는 게 아니라 부서 코드가 20인 사람의 직원 코드만 가지고 와줘 라는 건 거죠. 자, 지금 봤더니 부서 코드 이제 요게 직원 테이블이 되는 건 거잖아요. 자, 여기서 부서 코드가 20인 거 뭐뭐 있어요? 요거 이렇게 세 개죠. 자, 여기서 이제 직원 코드만 뽑아가지고 와라. 대신 중복을 제거하고 가지고 오래요. 자, 중복 제거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뭐뭐 나와요? 3,000, 4,000, 5,000 이렇게 나오겠죠. 요 앞에 있는 거에 따라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개수, 이 행의 개수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몇 개 가지고 오면 되나요? 3개 가지고 오겠죠. 그쵸? 요 3개잖아요. 개수 세면 3.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delete from 부서 테이블에서 이제 뭘 삭제를 하겠대요? 부서 코드 20이라고 하는 걸 삭제를 하겠대요. 자, 여기 부서 테이블에서 20이라고 하는 요거를 삭제를 하겠다라는 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셨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요거에 대해서 보셨어야 되죠. on delete cascade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나 이거 부서 테이블 생성할 거고 부서 코드는 int형 그리고 부서명은 바찻형이고 프라이머리 키 나 그 기본 키로 이제 부서 코드 정의할 거고 요거 포린 키 외래 키로 이제 부서 코드 지정을 하려고 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 삭제될 때 부서 코드가 삭제될 때 다 같이 삭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서 테이블에서 튜플이 삭제가 되게 되면은 관련된 모든 튜플들이 함께 삭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옵션을 달아놓게 된 건 거죠. 참조를 했을 때 걔네들이 같이 삭제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얘가 지금 조금 잘못된 게 요게 여기 지금 on delete 캐스케이드가 여기 달릴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렸어야 돼요? 여기 쪽에 달렸어야 됐죠, 여기. 여기 뒤에 이제 on delete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참조하고 있는 애들도 같이 삭제를 시켜줘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부서 테이블에 튜플이 삭제가 되면 관련된 모든 튜플들도 함께 삭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삭제가 되고 얘도 삭제가 되고 얘도 삭제가 되겠죠. 자, 그럼 남는 거 뭐뭐 있어요? 1번, 2번, 그리고 7번, 8번 이렇게 있겠네요. 7번이 아니죠. 하나, 둘, 셋, 6번, 7번이 이렇게 남아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 세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4가 되겠죠. 남아있는 그 직원 테이블에서 직원 코드 개수를 세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000, 2000, 6000, 7000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에 대해 알맞는 답을 작성을 하시오입니다. 자, 얘 지금 IT 용어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 건 거고요. 자, 지금 1번 봤더니 뭐뭐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방법이 아닌 사람들 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을 속여서 비밀 정보를 획득하려는 기법이래요. 자, 이거 뭐예요? 그쵸. 자. 사회공학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봤더니 뭐뭐는 빅데이터와 비슷하면서도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더는 사용하지 않는 죽은 데이터를 의미를 한대요. 일반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저장을 하는 이유, 분석이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 공간만을 차지하고 이러한 이유로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 이게 뭐예요? 그쵸, 다크 데이터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사람의 몸짓이라던가 목소리 같은 이제 분석이 어려운, 사용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다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만 해도 사실 막 500개가 넘어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두 번씩은 다 이거 보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들 최대한 이해하는 방식으로 잘 외워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파이썬 코드에 대한 출력값을 작성을 하시오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 맵은 뭐냐? 맵 함수는 맵 함수 리스트 이렇게 작성이 되고 그 맵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 함수를 적용을 한다라는 건 거예요. 그 리스트에. 그래서 여기에 함수가 나올 수 있고 웬만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느냐 예를 들면은 return x 곱하기 3.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a는 1, 2, 3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리스트 맵 펑션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에 a 이런 식으로 달아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요 A에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얘를 실행을 해줘 라는 건 겁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 A에 대해서 출력해줘 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작업이 되느냐, 요게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 건 거잖아요. 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return x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에 대한 그 값들이 3씩 계속 곱해집니다. 3, 6, 9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그 함수가 있고 얘 이제 람다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람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람다 넘을 이제 넘에다가 요거를 작업을 하겠다라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딱 보게 되면은 이걸 딱 봤을 때 지금 그 테스트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뭘 해달라? 각 원소에다가 100씩 더해줘라 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줘 라는 건 겁니다. 자, 그래서 맵 함수는 이제 주어진 리스트에다가 각 원소의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이 람다 함수가 되는 건 건데, 이게 뭔 거다? 그 각 원소에다가 요 작업을 이루어줘라 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A에 1, 2, 3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리스트, 맵, 그러고서는 람다, x에다가 곱하기 3 요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 거예요? 얘도 역시 리스트를 A라고 하는 리스트를 출력을 했을 때 3, 6, 9 요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람다 함수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맵 함수는 얘네들 이제 그 리스트에다가 요 함수를 적용을 시켜주는 건 거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00씩 더해주라는 거구나, 그 리스트에다가 이 100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주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고, 이제 그걸 따라가지고 변수 이제 테스트 리스트에다가 저장이 되는 건데, 얘를 토대로 이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출력을 해달라라는 건 거잖아요. 출력하면 어떻게 나와요? 101, 102, 103, 104, 10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리스트를 출력을 해줘 라고 했을 때 각 원소에 100이 더해진 결과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리스트 기호까지 잘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자, 뭐뭐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IT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로그를 통합 관리 및 분석하여 사전의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 솔루션이다. 서로 다른 기종의 보안 솔루션 로그 및 이벤트를 중앙에서 통합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이 네트워크 상태의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키워드로 따지면은 이제 생성된 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한다라는 거. 그 위험을 식별을 한다라는 거. 자, 얘 지금 뭐에 대한 건 거예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SIEM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거죠. Security, Information, Event, 그리고 Management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한 플레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 SIM은 종합적인 보안 솔루션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 정확히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기 중 형상관리 항목 3가지를 고르시오입니다. 자, 어떤 것들 있죠? 형상관리에 그쵸? CVS랑 그리고 SVN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GIT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시옷까지 해가지고 총 3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거. 그러니까 이 형상관리 도구에는 요 3가지가 있는데 그 도구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실기시험에서는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보기의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오랩이라던가 이런 것들 OLTP 같은 것들. 오랩은 뭐 데이터 특성이 이제 주제 중심의 데이터 분석에 사용이 되는 것들이고, OLTP 같은 것들은 많은 수의 온라인 단기 거래 관리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기존 DBMS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는 트랜잭션 중심이구나 라는 거. 이런 용어들도 그룹 지어서 잘 외워두시고, 또 요것들 있죠. 뭐 그래들, 뭐 젠킨슨, 뭐 엔트 이런 것들, 뭐 메이븐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 자동화 도구들은 또 이런 게 있었지 이러면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 중심으로 해서 엔트는 소프트웨어 빌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만든 이제 소프트웨어 도구야 막 이런 것들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컴퓨터과 학생 50명, 전기과 학생 100명, 인터넷과 학생 50명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때 다음 SQL문의 실행 결과에 따른 투플 수는 입니다. 단 DEPT 칼럼은 학과명이에요. 자, 이랬을 때 얘가 문제가 잘못 나왔죠. DEPT인 건데 자, select DEPT from student 하면은 총 얼마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건 거죠? 우리 얘는 공부 많이 했었는데, 많이 풀어봤는데. 총 200이 돼야 되는 건 거죠. 자, 왜 그런 거예요? 지금 학생 테이블에 150,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학과명을 다 조회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컴퓨터과, 전기과, 인터넷과 이런 식으로 총 200개가 뜰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뭘 해달라라는 건 거예요? 디스틴트라고 하는 것도 알아라고 물어보는 건 거죠. 디스틴트가 뭐예요? 중복 제거해야 돼 라는 건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00개에서 중복 제거하면 총 3개만 나오겠죠. 컴퓨터과, 전기과, 인터넷과. 자, 그래서 얘는 3개. 자, 그러면 마지막 거를 봤더니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DEPT라고 하는 거 그 조건을 걸어 놓으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 인터넷과인 것만 가지고 와. 자, 그러면은 인터넷과에 관련된 50명의 정보들이 차라락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카운트. 그 행을 좀 세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세줬으면 좋겠대요? 학과명이 중복 제거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은 인터넷과가 총 50개가 있었는데 중복 제거하면 딱 하나만 남겠죠? 그 행 개수 세면은 1이니까 문제의 정답은 203, 1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다음 코드에 대한 출력값을 이제 작성을 하시오입니다. 자, 봤더니 정수형 변수를 총 4개를 만들어 놨어요.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LE라고 하는 거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서는 0으로 초기화를 또 시켜놨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 지금 봤더니 6부터 해가지고 3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이제 반복을 하면서 숫자를 검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건 겁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냐? 완전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완전수가 뭐죠? 완전수. 완전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양의 약수들의 합이 자신과 같은 수를 이야기를 해요. 즉 이제 완전수가 6이 해당이 되거든요. 자, 6은 약수가 어떻게 되죠? 1, 2, 3, 6이 되죠. 자, 여기서 본인을 제외하면은 얘를 제외를 하면은 1, 2, 3만 남게 되고 그 1, 2, 3을 더했을 때 값이 얼마예요? 6이죠. 자, 그 수가 자기 자신하고 같은 수를 이제 우리가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이 6부터 30까지의 숫자 중에서 완전수가 몇 개야? 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완전수에 대한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노가다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해. 자, 근데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완전수를 몇 개는 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얘랑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범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뭐 외워두시면 되냐. 완전수는 6, 28, 496, 그리고 8128입니다. 그래서 뭐 0부터 만까지의 수 중에서 완전수를 구해라 라고 해도 요거 4개만 다 알고 있으면은 사실 하나씩 노가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요 숫자들만 외워두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요 8128까지는 못 외우시더라도 한 6에서 6, 28, 496 정도, 500까지는 또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완전수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수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지금 s라고 하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했고, 자, 지금 그 s 변수는 뭘 하려고 하느냐? 현재 숫자 i라고 하는 n이죠, n. n이라고 하는 숫자의 약수 합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친구인 건 거고, 그리고 k라고 하는 거, n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이 현재 숫자 n의 약수를 찾을 때 n의 절반보다 큰 숫자는 이제 약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k를 이제 n의 절반으로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제 j가 1부터 k까지 반복을 해서 그 n이라고 하는 거의 약수를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건 거고, 이제 n이 n을 이제 j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0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즉 이건 뭘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j가 n의 약수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마지막 s는 s 플러스 j를 하게 되면은 j를 이제 s한테 더해가지고 현재까지의 약수의 합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건 거고, 이제 그 더해진 s라고 하는 숫자하고 n이라고 하는 숫자가 같다라고 하면은 얘는 완전수야. 그래서 완전수 하나 찾았으니까 L2L을 하나를 증가를 시켜주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6부터 30까지의 완전수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개수를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코드는 6부터 30까지의 숫자 중에서 완전수의 개수를 찾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하는 거. 우리는 이미 완전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6과 28이 30까지의 범위 중에서 완전수 2개인 거니까 결과로는 사실 2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근데 얘를 이제 우리 6이 완전수인 거를 아니까 한번 돌려볼까요? 자, n은 6이고 이제 n이 3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행을 합니다. s는 0이고 k는 이제 n의 절반인 3이 되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j가 1부터 3까지의 그 결과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j가 1일 경우에 이제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6에 1 요걸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얘는 true죠. 자, true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건 거예요? S에다가 J 값을 더해서 S는 1이 되고 J가 이제 2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6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도 0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참이어가지고 얘도 S 값에다가 J 값을 더해줍니다. 1 더하기 2 하게 되면은 3이 되겠네요. 자, 그러고 J가 이제 3이에요. 자, 그랬는데 6을 3으로 나누게 됐을 때 나머지 0이죠. 자, 그래서 얘도 역시 S에다가 J 값을 더해서 S는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가 되면, 하나 더 더해져서 4가 되면은 4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프문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요 루프문을 타게 되겠죠. 지금 S라고 하는 거 6이죠. 6과 이 6이라고 하는 게 같네. 그렇기 때문에 요 L을 하나를 증가를 시켜줘. 그래서 0에서 1로 하나가 증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7이라고 해볼게요. N이 하나 증가가 돼가지고. 자, 7일 경우에 얘 참이니까 실행을 하고 S는 0, K의 이제 절반이다 라고 했으니까 몫은 3인 건 거잖아요. 7을 2로 나누면은. 자, 그래서 얘는 3인 건 거고 J가 이제 1일 경우부터 3일 경우까지 했을 때 1일 때 얘 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줘요? S는 1이 되고 J가 2일 때 이제 7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다. 이거 거짓이죠? 2로 나누면 나머지 1 나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라 가지고 다음 루프문을 탑니다. 그리고 J가 이제 3이 되게 되면은 얘도 거짓이죠. 3으로 나누면은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도 또 1이 될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루프문을 탑니다. 4가 되면은 루프문을 빠져나오게 되고 지금 S는 1인 건데 1은 이제 N과 같다, 7과 같다. 이거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펄스여가지고 이 L은 변하지 않고 그냥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은 계속 거짓이요.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값이 오르지 않을 거고 마지막에 이제 28쯤이 됐을 때 28도 이제 6처럼 다 더하면은 28이 나와요. 그래서 그 완전수인 경우를 찾아가지고 얘를 이제 증가를 시키고 그걸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였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1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이제 프로세서 안에서 독립적인 보안구역을 따로 두어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ARM사에서 개발한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기술로 프로세서 안에 독립적인 보안구역을 별도로 하여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기술이다 입니다. 자, 지금 얘는 보안기술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건 거예요. 자, 보안기술이랑 공격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보기로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기 문제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많이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 자, 그 중에서 지금 얘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1번은 프로세서 안에 독립적인 보안구역을 따로 두어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보호한다. 이것만 보고서 알 수 있어야 되죠. 예? 그쵸. 트러스트 존입니다. 13번 문제 정답이 2였고 자, 두 번째를 봤더니 얘는 사용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철자를 빠뜨리는 실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사한 유명 도메인을 미리 등록하는 일, URL 하이제킹이라고도 하는 거. 자, 얘 뭐예요? 그쵸. 타이포 스쿼팅입니다. 자, 그래서 타이포 스쿼팅이라고 하는 거는 웹사이트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구글인데 요걸 약간 잘못 봐가지고 Q로 봐가지고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악용하는 사례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에 대해서 알맞는 용어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뭐뭐는 여러 개의 사이트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를 자동으로 접속해서 이용하는 방법. 이게 뭐죠? 한 번에 단일 아이디 이제 자격 증명을 함으로써 여러 계정에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이에요. 그쵸. 싱글 사인온 해가지고
SSO가 되죠. 자, 그래서 요 용어 개념들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케줄링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는 답을 작성하시오입니다. 뭐뭐는 프로세스가 도착하는 시점에 따라 그 당시 가장 작은 서비스 시간을 갖는 프로세스가 종료 시까지 자원을 점유하는 알고리즘이야 라는 겁니다. 자, 뭐죠? 가장 그 실행 시간이 짧은 친구를 먼저 사용을 하겠다. 우리 공부했었는데. 그쵸. SJF죠. Shortest job first라고 해가지고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가 우선적으로 실행되는 알고리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가 도착한 순서대로 프로세스를 디스패치하기는 하지만 정해진 시간 할당량에 의해 실행을 제한하는 것. 즉, CPU를 독점하지 않고 공평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쵸. 라운드 로빈입니다. 자, 얘는 뭔 거예요?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선점형에 이제 해당이 되고 일정 시간씩 슬라이스를 이제 할당을 받아가지고 순환하면서 실행이 되는 알고리즘이었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뭐뭐는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세스를 먼저 수행을 하고 남은 처리 시간이 더 짧다고 판단되는 프로세스가 준비 큐에 생기면은 언제라도 프로세스가 선점되는 알고리즘, 우리 선점형 알고리즘 중에서 지금 남은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가 선점되는 거. 뭐죠? 그쵸. SRT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뭐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비선점형 알고리즘 중에서 도착한 순서대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가장 간단한 거. 걔는 뭐죠? 먼저 들어온 친구가 먼저 나가요. 가장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걔는 선입선출, FIFO인 거고. 그리고 우리 SJF의 단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짧은 친구가 우선으로 되다 보니까 실행시간이 긴 친구가 우선순위가 높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 현상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이제 뭐예요? HRN인 거죠. 우리 대기 시간하고 실행 시간을 고려를 해가지고 우선순위 계산식으로 우리 우선순위 계산해봤잖아요. 우선순위를 계산을 하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가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는 알고리즘.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선점 알고리즘에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라운드 로빈이라던가 SRT라던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MLQ라고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큐에 프로세스가 이제 선점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큐를 사용을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분리를 하고서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회차에 만약에 SJF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보완하는 HRN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라운드 로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걔와 이제 다르게 뭐 선입선출 관련된 FIFO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선점형, 비선점형 알고리즘의 종류를 우선 나눠서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특징, 키워드가 돼서 분리할 수 있는 것까지 암기를 해 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ML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작성하시오입니다. UML은 통합 모델링 언어로서 시스템을 모델로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모델링 언어예요. 구성 요소로는 사물,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도 다이어그램 중 뭐뭐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에서 사용이 되는 객체 타입을 정의를 하고 그들 간의 존재를 하는 정적인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다이어그램입니다. 또한 UML 모델링에서 뭐뭐는 클래스와 같은 기타 모델 요소 또는 컴포넌트가 구현해야 하는 오퍼레이션 세트를 정의하는 모델 요소입니다. 자, 우리 UML 뭐뭐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구도 다이어그램 중에서 어떤 다이어그램이 이제 시스템에서 사용이 되는 객체 타입을 정의를 하고 그들 간에 존재하는 정적인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나요? 그쵸.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 자, 그리고 또한 UML 모델링에서 뭐뭐는 이제 클래스와 같은 기타 모델 요소 또는 컴포넌트가 구현해야 하는 오퍼레이션 세트를 정의하는 모델 요소라고 합니다. 자, 얘 뭐예요? 인터페이스인 겁니다. 인터페이스. 자, 우리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이름과 그리고 오퍼레이션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각각에 대한 요소들을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ER 다이어그램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잘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계집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 어떤 거죠? 관계집합. 관계집합은 요 다이아몬드인 거잖아요. 마른 모 모양.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관계집합과 속성을 연결을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점점점 요 점선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디귿인 거고. 자, 개체 집합을 의미를 하며 키로 사용이 되는 거에는 이제 밑줄을 표시를 한대요. 자, 걔는 이제 뭔 거예요? 기억. 자, 개체 집합을 의미를 하고 있는 친구가 뭐죠? 네모. 요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밑줄로서 그어지는 게 요거고. 자, 그리고 관계 집합의 속성을 의미를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자, 얘는 이제 기억이었고, 개체 집합 요거 네모는. 그리고 관계 집합의 속성. 그쵸. 리을이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개체 집합과 관계 집합을 연결해주는 친구. 그쵸. 자, 우리 개체 집합과 관계 집합을 이제 연결해주는 친구는 요 친구였었습니다. 이제 선으로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의 기호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문제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트랜잭션, 정규화, 관계대수, 관계해석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다음으로 많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이제 ER 다이어그램이 뭔지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에 대한 그 기호 속성은 동그라미요, 뭐 관계집합은 다이아몬드요, 개체집합은 이거 네모요, 그리고 뭐 집합 같은 것들 연결할 때는 선이고, 관계집합 연결할 때는 점선, 이런 것들 이제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바 코드에 대한 출력값을 작성을 하시오입니다. 자, 지금 여기 메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메인을 봤습니다. 봤더니 int ARR이라고 하는 지금 배열을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떤 것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make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반환이 된 그 배열을 int ARR에 할당을 하겠어 라는 건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int ARR은 make array라고 하는 그 함수를 찾아가야겠네요. 얘 넣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찾아갑니다. 자, 찾아갔더니 얘가 하는 일은 뭐래요? 지금 int temp array라고 하는 그 길이가 4인 배열을 생성을 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반복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0부터 어디까지? 그 temp array의 길이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 지금 길이 얼마예요? 4죠. 4인 배열이니까. 자, 4보다 작을 경우, 즉 0, 1, 2, 3
요 배열을 각각의 요소에다가 이제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에 0 들어가고 1에 1 들어가고 2에 2 들어가고 3에 3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초기화된 요렇게 0, 1, 2, 3으로 초기화된 배열을 어떻게 하겠다? 리턴, 반환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반환된 친구가 여기 int array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for 반복문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 int i는 0부터 어디까지? 그 배열의 길이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얘 길이 얼마예요? 4죠. 4보다 작을 때까지, 즉 0, 1, 2, 3 돌리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 출력하려고 하는데 뭘 출력할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그 반환받은 int array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씩 출력을 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출력돼요? 요거 값 하나씩 출력되겠죠? 얘가 0일 때,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얘가 3일 때 이거 출력할 테니까 출력되는 거 보면은 0, 1, 2, 3이 되겠네요. 자, 줄바꿈이 되지 않는 이유는 프린트 ln이 아니라 프린트인 거기 때문에 0, 1, 2, 3이 붙여져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바 코드에 대한 출력값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지금 봤더니 얘가 뭐래요? i는 1부터 999보다 작을 때까지, 즉 998까지 돌리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돌릴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그 i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고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닌 거래요. 자, 그렇다는 거. 이게 조건이 지금 뭐예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3의 배수라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2의 배수인 거고 짝수라는 건 거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3의 배수여야 한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and 3의 배수이면서 또 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다. 얘는 홀수라는 건 거잖아요. 3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거 중에서 이제 a는 i인 거니까 즉 3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게 이제 계속 누적이 바뀌겠죠. 그 a에다가 이해되실까요? 계속 값이 뒤집히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큰 값을 찾는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1부터 998까지 하는 건 약간 미련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998부터 해줘야겠죠. 자, 998일 때 생각을 해봅니다. 자, i가 998이다. 자, 얘는 3의 배수인가? 라고 해서 봤을 때 뭐 손으로 직접 나눠보시면 되겠지만 자, 어때요? 이 소수점 나오는 거 보니까 3의 배수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거 조건 만족하지 못했네. 얘 패스 되고 어차피 end니까 두 개 다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997일 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얘는 3의 배수인가? 라고 해서 또 계산을 해봐요. 자, 일단 얘도 소수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나머지가 있다라는 건 거죠. 0은 아니라는 건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패스. 자, 996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 홀수인가 해서 우선 막히죠. 자, 그래서 얘도 우선 패스하고. 자, 995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얘 나눠보면. 자, 어때요? 얘도 이제 소수점 밑에 나오는 거 보니까, 몫이 딱 떨어지진 않는구나. 나머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패스하고. 994는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고 993을 봅니다. 자, 993. 자, 331로 딱 떨어지죠. 그렇다라는 거는 얘 나머지 0이네 라고 아시면 되고 사실 누가 봐도 지금 다 3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3 곱하기 3, 9, 3 곱하기 3, 9, 3 곱하기 1, 3 이렇게 하면은 자, 그래서 얘 3의 배수고 얘 홀수도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A의 값이 993으로 맨 마지막에는 초기화가 돼가지고 그걸 출력을 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서는 A 99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면 어차피 계속 덮어쓰기 될 테니까 조금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22년도 3회차 기출문제 풀어봤고요.